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경제 수장이 모였잖아요. 재무장관 회의 열었는데 보니까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던데 어떤 내용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죠? 네,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특히 이 금융시장 불안, 소위 중동 전쟁, 그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그것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확대시키는 모습입니다. 예. 특히 이 강달러 현상이 일본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미국 재무부 장관도 같이 인식해야겠다. 뭔가 공동 대응이 필요할 때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좀 주나요? 그 발표가?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 그것을 좀 안정화하는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중에 일부를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 가지고 미세 조정. 그러니까 강달러를 약달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변동하는 것을 조금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걸 미세 조정이라 하는 거죠. 근데 미세 조정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실개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서 이 달러를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방식. 뭐 이러면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가 좀 약화될 수는 있거든요. 이런 미세 조정도 있겠지만 지금 한 것은 두 번째 조건, 구두 개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우리가 이 원엔 환율 같은 거, 엔화의 환율이라든가 원화 환율이 불안정하게 전개되는 것을 예의주시하겠다. 그냥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과 또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 이런 것 자체가 다 구두 개입이고 실질적으로 개입한 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한국의 뭐 원화 가치가 더 절하되겠네 하는 공포감이 좀 줄어든다든가 적극적으로 이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는 그런 움직임을 좀 중지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안 되겠구나, 뭔가 조치에 나설 수 있겠구나 하는 경고성 발언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일시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강달러를 약달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급변동을 좀 완화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말해서 하지 마. 이런 느낌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 매를 대지는 않았지만. 네, 그만큼 좀 이 재무장관들의 발언의 힘이 상당하다는 건데 이번 회의 때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과잉 생산 문제.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생산됐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겨냥한 건가요? 네, 일단은 그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 때는. 근데 바로 직전에, 바로 지난주죠. 옐렌 재무장관이 중국을 다녀왔었고 그때 중국을 겨냥해서 주력 산업들, 뭐 반도체, 배터리, 철강 이런 핵심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너무 과잉 생산하고 있다. 과잉 생산하고 중국 내에는 불공정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뭐 사업하는 데는 불공정하게 대우하면서 중국은 너무 과잉 생산하고 다른 나라 시장을 좀 흔들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옐렌이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추어서 이번 표현을 좀 해석을 해본다면 표현은 안 했지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과잉 공급이라든가 뭐 불공정 행위 이런 것을 좌시하지 않고 이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과잉 공급되면 어떤 점이 안 좋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철강이라든가 배터리,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요 산업에 걸쳐서 과잉 생산이 되면 그만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국이 과잉 공급하고 과잉 생산하다 보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러면 가뜩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국들의 기업들의 생산 제품보다 중국 제품이 더 싼데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고 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다른 나라 시장을 좀 어지럽힌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과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치 이 3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럼 구조 속에서 만약에 공급망을 제약하는 일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소수 공급 차단하겠어. 우리는 이미 요소수를 요소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그쵸. 있는데 97%를. 근데 갑자기 중국이 요소 공급 차단한다 그러면 흔들릴 수 있죠. 예.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지금의 과잉 생산이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그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국은 이렇게 과잉 생산하는 이유 목적이 지금 네. 말씀하시는 그렇게 뭐 세계를 본인의 주도하에 흔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최근 중국 경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공장 가동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경기가 매우 부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도 안 일어나고 소비도 진작이 안 되고 그런데 최근에 중국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키워드가 또 등장했는데 이구환신이라고 합니다. 예. 이구환신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이런 뜻인데 네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것을 빨리 교체하라.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기 돈 써라. 위함이에요. 진작시키도록 유도하면서 중국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예. 그런 과정에서 생산도 적극적으로 하라. 근데 생산을 했는데 충분히 소비가 되지 않으면 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채택한 게 과잉 생산인 거죠. 예. 아마 여러분이 좀 체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한 몇 년 동안에는 이 미세먼지 걱정이 좀 없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중국의 공장이 많이 다시 돌아가는구나. 가동되는구나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원달러 환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네. 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재무장관들 발언으로 주춤하긴 했어도 사실 1,400원대 올라섰을 때 흠칫했거든요. 근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네. 뭘까요? 일단은 해석을 해본다면 네. 이거 일시적인 불안이다라는 표현도 일종의 구두개입적 성격이 있겠다. 네. 이거 계속 환율이 불안하게 전개될 거야라고 얘기하면 예. 더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 놓으세요. 우리가 뭔가 대응할 테니 라는 구두 개입적 성격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저의 해석입니다만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역시 2022년에 초강달러가 나왔었던 그때의 상태랑은 많이 다르다. 그때는 미국이 너무나 강한 긴축,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했던 그 시점에 강달러가 나왔었던 것이고 지금의 강달러는 바로 중동 불안 때문이다. 예.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면 더 불안해질 수 있지만 확전되지 않고 여기서 멈추면 또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강달러를 야기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요인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한국은행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강달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네. 그럼 지금 뭐 잠깐 후에 멈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예. 그것은 모든 게 중동 전쟁 때문에 야기된 금융 불안이기 때문에 네. 중동 전쟁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까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동 불안이 더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의 공포감이 치닫게 되죠. 높게. 예. 그러니까 공포감이 치솟으면 우리 뭐를 선호할까요? 안전자산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을까요? 안전자산을 안전자산. 그 안전자산의 대표격이 뭐죠? 달러. 금 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동 불안 문제가 고조될 때 금 가격 치솟고 달러 가치가 치솟는 겁니다. 그쪽으로 돈이 집중되니까. 저한테 없는 두 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동 전쟁이 여기서 끝나고 확전되지 않게 되면 강달러 현상은 다시 떨어지고요. 금 가격도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확전된다. 이란의 적극적인 참전, 미국의 참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공포감이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추가적인 강달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네. 근데 또 원화의 실질 가치가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도 나타났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을 드려보면 달러의 강세화는 약이 된 겁니다. 달러로의 네. 이동이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자산가들이 글로벌 자산가들이 뭔가의 돈을 팔고 달러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를 갖고 있던 걸 달러로 바꾸든 네. 예. 위안화를 갖고 있다가 달러로 바꾸거나 혹은 엔화를 갖고 있다가 달러로 바꾸는 현상인 거예요. 네. 갑자기 달러 선호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돈을 달러로 더 바꾸는 게 바로 달러 트레이딩인 거예요. 네. 근데 유독 뭐를 팔았다?
원화를 팔았다는 거예요. 원화 자산을 더 정리하고 달러를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그럴까요? 뭐죠?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좀 의심이 된다는 뜻이죠. 조금 더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좀 안전적인 성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한국 경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4월 위기설이 등장했다든가 그리고 부동산 PF발 부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예의주시되고 뭐 정치적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뭔가를 정리하더라도 안 좋은 것부터 정리하자. 덜 기대되는 것부터 정리하자. 이런 움직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지 어렵겠구나, 좀 불안하겠구나라고 인지한 그 지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창용 총재가 이제 구두 개입 정도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약간의 시장의 반응이 좀 잘 따라오지 않으면 더 그 나가는 개입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만 하는 게 아니라 실 개입을 할 수 있겠죠. 네. 실 개입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세계에서 9위 수준이에요. 외환 보유액이 많아요. 네. 그럼 그 많은 외환 보유액을 줄여 나가는 거죠. 어떻게 줄이냐면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럼 달러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 그 매도할 때는 뭐를 또 갖겠어요? 원화를 갖겠죠. 원화 공급량을 줄이고 달러 공급량을 늘리면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겠죠. 원달러 환율이 관리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기준금리 자체를 인상하는 그런 통화 정책도 강구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한미일 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통화 스와핑을 이루는 것 혹은 통화 스와프를 더 강하게 체결하는 것. 양국 간에 돈을 자유롭게 이동시키겠다. 서로 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자유롭게 이동시키겠다가 통화 스와프인데 통화 스와프를 실제 가동하거나 또 확대 계약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이런 환율 안정성을 만들 수 있는 실개입에 해당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